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는 사람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탕후루 너무너무 알록달록 보기에도 예쁘고 새콤달고 미각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단맛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꼬치에서 쭉 빼낼 때 코에 살짝 느껴지는 그 향기, 또 한 입 베밀어 먹었을 때 그 씹는 느낌, 또 그 굳었던 시럽이 이빨로 살짝 바스러질 때 나는 소리, 이렇게 탕후루는 오감을 만족시켜줘서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탕후루는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탕후루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나이도 중년이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능도 저하되고 또 몸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질병은 없지만 더 죽을 때까지 더 맛있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요. 탕후루는 중국 하얼빈에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먹어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냈습니다. 참 이름 예쁘죠? 중국 음식입니다. 중국어로 탕, 이것은 설탕, 후루는 그 호롱박,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과일 열매인 산사를 꼬챙이에 낀 모습이 호리병과 비슷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탕후루는 산사라는 과일 열매를 이제 설탕 시럽을 발라서 굳혀서 먹는 중국의 과일 사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베이징, 텐진 이런 걸 포함한 화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이제 중화권으로서 퍼지면서 즐겨 먹게 되고 급기야 이제 우리나라까지 소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탕후루는 그 송나라 황제의 그 후궁이 몸이 너무 아프고 음식을 못 먹고 허약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이 산사를 설탕과 함께 달여서 식전에 먹으라라는 처방을 줬어요. 근데 그 처방을 먹고 병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끓이지 말고 산사를 꼬챙이에 끼워서 팔기 시작한 것이 탕후루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왜 지혜의 음식이냐 하면요, 후궁이 먹지를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과일 열매 산사와 또 긴장되어서 소화 기능이 좀 잘 안 되는 이 비위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배합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후궁에게는 딱 필요한 음식이겠죠. 그래서 질병의 치료도 이루어진 약이 되는 음식이고 지혜로운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인 사람들은 과도하게 필요 없는 당을 섭취함으로써 이 과도한 당 때문에 소화 기능이 무력해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 소화를 잘 못하고 식욕이 없었던 왕비는 산사에다가 설탕을 섞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산사는 우리의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 설탕은 좀 기운을 좀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긴장돼서 수축돼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퍼즐 맞추듯이 먹어야 됩니다. 즉 내 몸과 음식이 서로 딱 맞아야 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열쇠와 자물쇠 같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혈당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또 빠른 시간에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면 이 탕후루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매력적인 탕후루를 한두 번 중국의 식문화 체험 차원에서 먹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이 예쁜 탕후루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단위로 당류가 섭취하게 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뇨병 같이 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합당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열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도 부정적인 음식입니다. 탕후루는 설탕이나 또는 설탕에다 물엿을 섞은 시럽을 만들어서 그 액이 뜨거울 때 과일에 발라서 굳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주재료가 교수님 과일이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들지요. 그러나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많지만 우리가 뜨거운 시럽을 뜨거울 때 과일에다가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하여 비타민C는 좀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겠다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서 몸에 맞도록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음식들에 대한 기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맛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식욕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해서 결국은 그 균형 잡힌 우리가 음식이나 식품이나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꼭 병이 없으니까 나는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이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탕후루에 포함된 이 당류는 우리의 비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위는 우리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부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적인 대사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바른 밥상 문화를 위해서는 이 탕후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먹을거리의 유행은 지금 우리가 음식 섭취의 목적 중에서 건강해지려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한 상술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은 꼭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식품 하나씩 집에 없는 사람 없고 이거 좋다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몸을 위한 영양소나 기능성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식품이나 음식도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태학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환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의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 밥상에 오르는 식품이나 음식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만날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더 즐겁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먹는 사람 박상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